성공할수록 더 지독히 외로운 제 마음의 철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길러놨더니 이제 와서 구멍이 뻥 뚫리는 느낌? 내가 완전 소외되어 버렸네. 이제야 내가 방치해놨던 나를 안녕하세요. 성공할수록 더 지독히 외로운 제 마음의 철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저는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교육사업가이자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난 엄마입니다. 친구들은 다들 저를 보고 부럽다, 멋있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음. 반말로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왜 외로운지 알겠습니다. 말을 이런 식으로 반말로 지 할 말만 하고 없음. 그래서 제가 뒤를 봤더니 없어요. 글이 없어. 다른 걸 한 장 더 썼는데 내가 그걸 못 발견한. 어디 계세요? 우리 존재가 없음 우리 선생님? 아, 우리 저기 계시군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한 장 더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끝이에요? 아직 더 많았는데 채택되면 말하려고. 채택되면 말하려고 이렇게 없음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보통 용기 아닌 용기를 내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도록 살짝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에 맞추고 엄마한테 맞추고 뭐 형제들 뭐 다 맞추고 살았는데 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길러놨더니 이제 와서 그 구멍이 뻥 뚫리는 느낌?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내가 뭔가 내 이제 사업체도 이루고 내 평판 뭐 이런 선생님의 이제 어떤 성을 이루어지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 외로움의 그 끝이 알고 보니까 이제 원 가족에 대한 건데 원 가족이 강제로 뭔가 다 뺏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저를 온전히 누가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엄마하고 형제들이 선생님의 어떤 경제적인 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적인 걸 그러신 거예요? 코딱지만큼 있는 것도 다 뺏어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건 결국 돈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내가 이들에게 거절받았거나 내가 완전 소외되어 버렸네. 원 가정에서 뿌리에서 잘려져 버린 느낌이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아버님은 안 계세요? 10년 더 됐는데요. 돌아가셨고 그분이 저를 엄청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믿어줬던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뭔가 경제적인 것이 계기가 됐지만 나하고의 관계가 탁 단절이 돼버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연결됐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연결됐다는 느낌 많이 듭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가 나를 마주하려고 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더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시골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몇 년 전에. 1억 2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인데 1,000만 원 깎아준다고 1억 1천. 근데 이제 계약하는 날 김창옥이네? 그럼 500 더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 1,500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수리를 했어요. 2억 주고. 귀신 나오는 집이었거든요. 30년째 방치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뼈대만 남기고 다 뜯고 옛날 마루 같은 거 깔고 거기다가 이제 장작 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아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오빠는 멀리 가려고 하니에요. 서울에서 작업한다고 제주도로 가더니 제주도에서 왜 또 섬으로 또 들어가니에요.
거기는 바람이 조금 불면 못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며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계속 멀리 가려고 하는가? 그러다가 제가 며칠 있다 알았어요. 나는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0이 넘어서 비로소 자기에게 가려고 한다는 것을. 왜 파도가 좀 치면 나오지 못할 섬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왜 자발적 고립을 하려고 할까? 이제야 비로소 50이 넘어서 내가 나에게 가려고 무드를 조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3G에서 4G, LTE가 되는데 제가 레슨 받다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LTE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영상이 끊기지 않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놀라운 얘기이신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면 그리움은 사라져요. 24시간 전화 연결 전 세계에 되면 예전 시절에 국제전화의 애잔함은 사라지죠.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무드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고립되려고 하는 것은 이제야 내가 방치해놨던 나를 내가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줘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나죠. 근데 내가 나를 방치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원망을 하거나 배우자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아쉬워할 수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러한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또 왜 그렇게 하게 됐냐? 우리가 부모나 환경으로 받은 그 각박한 언어가 내 안에 언어가 돼서 이제는 부모가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언어로, 그 시선으로. 더 목마르니까 외부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싶어요. 근데 외부에서 공급받다가 저 사람이 또 나를 떠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경계하죠. 왜? 이제는 가진 게 예전에 없었을 땐 경계 안 했죠. 근데 지금 가진 게 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나 줘요. 그러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불안하지 않고. 불안함, 김창욱, 너 먹어라 이놈아.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 마라. 법륜 스님이 그런 말씀하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꿈꿔요. 그래서 두려워요.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진실한 만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서 두려워하거나 2번, 사랑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아예 딱 쳐버리거나. 근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G 드래곤 선생님께서 그분의 노래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였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30대에 너무 큰 도움을 준 책인데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홀로 사는 즐거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홀로 서라. 홀로 서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누구를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은 홀로일 수도 없다. 그런데 홀로 서지 못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만 홀로예요?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홀로야. 그러니 홀로 서라. 그리고 시절 인연을 받아들여라. 그 사람과 영원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나 자신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엄청 심오한 주제로 지금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실상인데 어떻게 보면 또 허상이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정말 그 케어해야 될 그 대상은 사실은 성인이 된 내가 단절감을 맛본 나 자신에 대한 거. 그리고 너무 속상하죠. 그건 말이 이렇지, 내 부모와 형제로부터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가 잘려진 느낌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 글을 쓰셨다는 건 오늘 본인 직면을 아주 하는 거지, 사실은 저에게 말을 하고 관객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에 가는 것은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인 것처럼, 선생님이 글을 쓴 것은, 엽서를 쓴 것은 저에게 물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려고 또 한 것도 아니고 비로소 선생님이 직면하려고 본인을 한 행동이라는 거죠.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제부터는 홀로 서자. 힘내자. 감사합니다. 가끔은 너무 소외시켰던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그런 시간이나 무드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수님 강연 보러 왔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불효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효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색합니다. 사이는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선교사이신데 신앙적으로는 위대하시지만 위대하다는 단어를 매우 오랜만에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런 단어 쓰는 거는 엄청 드문 일인데요. 두 분 연인 관계로 보았을 때 서로 취향이 아주 다릅니다. 저는 교수님께 부탁드리자면, 사연 당첨된다면 어머니 힐링을 위해 올해 환갑 덕담과 사진도 같이 찍어서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팬이셔서 멀리서 항상 기도한다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이 여기 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우리 환갑 기념이시니까.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이게 웨딩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찍으시네 지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엄마 살아 계시거든요. 89 되셨는데, 근데 엄마가 제주도에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제주도에 이제 한 달에 일주일 이제 작업하러 내려가는데 제가 엄마한테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두 분이 늘 자주 다투고 집에 가면 엄마가 아버지 욕을 막 계속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계속 네 애비가 어떤 놈인 줄 아냐. 그래서 엄마가 그 래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애비가 어떤 놈인 줄 아냐. 네 애비가 연병한다. 네 애비가 연병한다. 하루 세끼 다 챙긴다. 하루 세끼 다 챙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장판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기가 너무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겉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아예 탁 자기가 동작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지는 않는데, 제가 넘어야 할 산은 태산이 아니라 어색함의 산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태산이 아니라
어색함의 산이구나. 그러면 어색함의 산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색함의 산을 넘으려면 저도 아직 못했는데 해답은 알 것 같아요.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단어는 뇌가 어떻게 갖는 단어냐면 전에 자기가 했던 방식. 근데 그 방식을 언어학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이라고 말해야 정확해요. 근데 그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을 뇌가 무슨 단어로 바꿨다고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 자연스러움인 거죠. 원래 자연스럽다는 건 자연하고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스럽다가 무슨 뜻이냐면 닮았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럼 뭐예요? 되게 세상에 좋은 이치, 진리. 그것과 연결이 되었거나 그것과 닮아 있네?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단어를 잘못 인식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 자연스러움인 거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진짜 좋은 자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색하게 그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돼. 내 옷을 입고 강물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젖죠? 그러면은 엄마한테 뒤지게? 한국 엄마들은 왜 이렇게 혼을 많이 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색함의 강물을 젖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어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해야 되냐? 완벽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전에 누가 저한테 그 말을 했는데 너무 희망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해라. 두려움은 가짜 방지턱이다. 제주도가 삼다예요. 뭐예요? 물, 바람, 물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삼다수하고 헷갈린 것 같은데 지금 뭔 소리예요? 그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제주도 그거 지가 언제부터 그걸 바꿔버려요, 그냥? 돌, 바람,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완전 바뀌었어요. 요즘 제주에 많은 거는 다이소, 카페, 한라봉이 아니라 방지턱. 제주도 가면 운전하면 알아요. 방지턱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두려움은 잘 그려진 가짜 방지턱이에요. 진짜 같은데 지나보면 가짜예요. 그려진 방지턱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지턱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우니까 그 방지턱 앞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면서 하고 어색하게 하는 것이 희망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엄마하고 와서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막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왔잖아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또 사연을 썼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추억도 만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움을 다 이기고 하려니까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또 못해요. 어색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이 아는 고유한 값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색하게 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보다 조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